건담 더불어 일부 시점, 솔레스탈 비잉은 전 세계를 향한 무력 개입을 위해 총 4개의 건담을 운용합니다. 각 건담들은 각자만의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한 매력적인 기체들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더불어 일부에 등장하는 건담들 중 강한 화력과 탱킹을 담당하며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건담 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담 버체는 더불어 일부 시점에 등장하여 마이스터 중 한 명인 티에리아 아데가 탑승하는 기체입니다. 솔레스탈 비잉의 3세대 건담 4기 중 화력과 입자 저장량 면에선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덕분에 기체 자체도 거대하며 함대전, 요새 공략 등을 상정하고 제작된 기체이기도 하죠. 거기다 장갑을 퍼제한다면 트라이얼 시스템을 발동하여 베다와 연결된 기체를 통제할 수 있는 나드레라는 새로운 건담이 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버체 또한 다른 3세대 건담들과 같이 프로토타입인 2세대 건담 중 플루토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최초의 건담인 5건담의 테스트 이후 이오리아의 계획에 따라 제작된 2세대 건담 플루토네는 기존 설정대로라면 버체의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건담 더불어 1기 방영 당시 발매된 설정집에서 플루토네와 버체는 별개의 기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후 외전 단행본을 통해 버체와 나드레이, 시스템 검정 기체라는 설명이 추가되며 현재의 설정으로 정립되게 됩니다. 건담 플루토네는 GN필드, 태양로를 보호하는 코어파이터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로 당시 솔레스탈 비잉의 마이스터였던 샬 아쿠스티카에게 배정됩니다. GN필드를 실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이지만 당시의 기술은 아직 불완전했기 때문에 플루토네의 GN필드는 전방위로 펼치는 것이 아닌 장갑과 프레임 사이에 발생시켜 피격 데미지를 완화하는 방식이었죠. GN필드를 발생시키기 위해 기체 각부에 고용량의 컨덴서가 내장되어 있고 각 컨덴서는 연보라색 케이블을 통해 GN 입자를 공급받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플루토네는 GN필드와 더불어 코어파이터의 실험까지 겸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플루토네엔 최초의 코어파이터가 탑재되었고 고용량 컨덴서, 코어파이터로 인해 동시대에 개발된 건담들 중 가장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라이얼 시스템 또한 탑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마이스터인 샬의 적성이 맞지 않아 생략되기도 하죠. 플루토네는 버체의 프로토타입인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플루토네가 개발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GN 입자는 독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GN필드의 실험은 코어파이터를 제거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죠. 당시 마이스터였던 샬은 미션 도중 플루토네의 GN 콘덴서를 폭주시키고 코어파이터로 탈출할 계획을 세우지만 어떤 시스템의 방해로 인해 코어파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이때 본편에 등장하는 펠트의 부모님 루이도와 마렌에 의해 구조되지만 그들은 고농도의 입자에 노출되어 사망하고 구조된 샬 또한 머리색이 바뀌는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죠. 이후 이 사건은 플루토네의 비극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톨레미의 선의인 모레노는 GN 입자의 독성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며 오히려 GN 입자를 잘 사용하면 인체에 이로운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이란 연구 결과를 얻게 됩니다. 2부 시점, 더블호라이저의 GN 입자가 일으킨 치료 효과는 이미 이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후 플루토네는 이노베이드 세력에 의해 복제되어 블랙 플루토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이노베이드용 프로토타입 건담, 가름 건담의 모체가 되며 가름 건담은 2부 시점 이노베이드들이 탑승하는 가데사, 가라쪼, 가데스의 모체가 됩니다. 이 기체들 또한 플루토네의 특성을 이어받아 코어파이터가 탑재되어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극장판에 등장하여 티에리아가 탑승한 라파엘 건담 또한 이쪽 계통의 기체라는 건데요. 리본즈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설계한 기체들이 결국 인류를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이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플루토네의 실험 결과 이후 베다는 코어파이터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건담이 나드레, 여기에 장갑제를 부착한 버체입니다. 코어파이터를 이용한 탈출 시스템이 장갑제를 퍼제하고 새로운 건담이 되는 시스템으로 계승된 것이죠. 일련 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 자체는 나드레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버체는 장갑제로 나드레의 존재를 숨기고 GN필드를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입니다. 건담 나드레는 플루토네에서 제외되었던 트라이얼 시스템이 탑재되어 솔레스탈 비잉 내의 배신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드레의 존재는 조직 내에서도 최고 기밀 사항이었고 다른 마이스터와 톨레미의 승조원들 또한 나드레의 존재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루이도에게 제한적인 정보를 들었던 펠트조차 나드레에게 털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정도였죠. 참고로 나드레의 특징 중 하나인 붉은 머리카락은 버체의 장갑제로 GN 입자를 전송하는 케이블입니다. 건담 버체는 앞서 설명했듯 나드레의 존재를 은폐하며 플루토네에서 발전된 GN필드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인데요. 덕분에 기체 여러 군데에 대용량 컨덴서가 장비되었고 크기도 커지게 되었으며 중량 또한 3세대 건담 중 가장 무거운 66.7톤입니다. 하지만 크기에 비해 66.7톤은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GN 입자가 질량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진영의 기체들과 비교해보면 더불어 일부 시작 시점 유니온의 최신 기체인 플래그는 당시 기술로 극한의 경량화를 이루어낸 기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1톤의 무게를 기록하며 버체보다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류혁신연맹의 대표 기체 TLN 지상형은 121.3톤이라는 무게를 자랑하며 버체보다 2배 가까운 중량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나드레의 중량은 54톤으로 대부분의 장갑재를 벗은 것 치고는 버체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요. 아마 장갑재 내부의 대부분은 대용량 컨덴서가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이 컨덴서들엔 GN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갑재의 무게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드레이 개발 이후 버체를 개발할 당시 배단은 버체의 컨셉에 대해 두 가지 플랜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GN 필드를 사용하며 여러 가지 빈병기를 함께 사용하는 버체 파티클, 두 번째는 실탄 병기를 사용하며 남은 입자를 GN 필드에만 집중하는 버체 피지컬이었죠. 버체 피지컬은 펜저 파우스트, 미사일, 바주카 같은 실탄 병기로 무장하며 이를 다 소모한다면 백팩과 연결된 GN 캐논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완성 단계였던 GN 필드 기술은 생각보다 성능이 충분했고 결국 파티클이 선정되며 피지컬 타입은 폐기됩니다. 이 둘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장갑 구조를 분석당해 내부의 나드레가 발각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견 또한 기각되죠. 기존 버체에 비해 밀리터리 느낌이 강하게 나서 은근 인기가 많은 기체이기도 합니다. 피지컬과 파티클이 경합을 벌이던 시기 배단은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 플루토 내에서 파일럿이 적성에 맞지 않아 트라이얼 필드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파일럿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이때 베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리제네 레제타의 대용품으로 제작된 이노베이드 티에리아 아데였습니다. 작품 시작 시점보다 5년 전 티에리아는 다른 이노베이드처럼 솔레스탈 비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라지엘 건담의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그라베 비오란트, 힉서 펠미와 모의전을 치르게 됩니다. 티에리아는 버체 피지컬에 탑승하여 건담 라지엘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만 이때 사고로 힉서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티에리아는 힉서의 부상을 크게 걱정하여 그의 상태에 대해 여러 번 문의하였고 이런 티에리아의 인간적인 모습과 이노베이드이기 때문에 트라이얼 시스템에 적성이 있다는 점을 마음에 들어한 베다는 그를 버체의 파일럿으로 임명하죠. 참고로 이 인사 또한 인간 마이스터들 사이에 이노베이드를 포함시키려던 리본즈가 개입한 것이었고 자신의 예비 육체인 티에리아가 마이스터가 된 것을 본 리제네는 이때부터 리본즈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파티클로 가닥이 잡히고 파일럿까지 구해진 건담 버체는 강력한 GN 필드를 사용하며 고화력의 무기로 무장하고 요새 함대를 상대할 것을 상정하고 만든 건담입니다. GN 필드를 전개하기 위해 다른 건담들에 비해 입자 저장량이 월등했고 덕분에 버체는 고화력의 무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었죠. 거기다 입자 저장량이 많다 보니 출력 자체도 다른 건담에 비해 뛰어납니다. 작중 버체의 출력이 TLN 6기보다 뛰어나다는 묘사가 있죠. 버체의 주무기는 자기 몸통과 비슷한 크기의 거대한 GN 바주카입니다. 한 번에 수많은 모빌스트들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 발사한 이후 재사격까지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가끔 위기를 겪기도 하죠. GN 바주카는 일반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슴 부분의 장갑을 해제해 태양로와 직접 연결한다면 버스트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GN 바주카는 중앙 부분이 열리며 레일이 전개되어 더 긴 포신을 가질 수 있죠. 버스트 모드는 태양로에서 직접 입자를 공급받기 때문에 일반 모드보다 강한 화력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크기로 인해 휴대가 매우 불편하지만 손잡이를 유동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한 손으로도 잘 들고 다니고 어깨에 견착하여 사용한 적도 있으며 이후 후반부에는 2개의 바주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버체가 사용하던 바주카는 이후 개량되어 라파엘 건담 도미니언스가 사용하고 티에리아의 복제 이노베이드인 레티시아 아데가 탑승한 듀나메스 리페어 3가 주무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GN 바주카 이외에도 어깨에 2연장 캐논포를 두문 장비합니다. 이 캐논들은 평소엔 추진기 역할을 하거나 GN 필드를 전개할 때 사용하지만 전투 시엔 변형하여 강한 화력의 빈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화력을 조절하여 연사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생각보다 넓은 발사각을 가지고 있어 여러 방향으로 사격할 수 있죠. 참고로 장갑을 퍼지했을 때는 여기에 손잡이가 생겨 나드레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세대 건담의 기본 무장인 빔사벨도 장비하고 있긴 하지만 근접전에 나설 일이 없는 역할 탓에 제대로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트랜스암의 봉인이 해제된 이후 버체 또한 트랜스암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트랜스암은 미리 저장해두었던 잉여 입자를 한순간에 방출하는 것으로 일시적이지만 3배에 가까운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버체는 대용량 컨덴서가 장착되어 많은 입자량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 지속시간이 널널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진 않습니다. 버체는 트랜스암 발동 시 방출된 모든 입자를 GN 바주카로 돌려 한 번에 엄청난 화력의 빔을 발사하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트랜스암이 끝나버려 같은 3세대 건담 중 지속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버체의 가장 큰 특징인 GN필드는 플루톤의 GN필드 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전방위로 강한 방어막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실탄 공격은 물론 빔 공격도 방어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전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엑시아 같은 다른 건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GN필드도 여러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GN필드는 GN 입자를 고농도로 압축하여 방어막을 전개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같은 압축률을 가진 빔 공격에겐 무력화되죠. 거기다 버체의 경우 필드를 전개할 때 장갑에 내장된 스러스터를 노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러스터를 봉인한다면 필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속기인 세라비는 필드를 발동할 때 별도의 조건이 없고 무기를 충전하는 도중에도 필드를 사용할 수 있죠. 앞서 설명했듯 버체의 장갑제 내부엔 나드레라는 또 다른 건담이 숨겨져 있는데요. 건담 나드레는 트라이얼 시스템을 발동하여 다른 건담을 통제해 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라이얼 시스템은 플루토네에서 생략된 이후 또 다른 2세대 건담인 알테미 건담에 탑재됩니다. 건담 알테미는 데이터 상태로 존재하던 이노베이드, 마이스터 하나요가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그녀가 탑승을 거부하며 프로젝트는 취소되고 이 프로젝트를 대체하기 위해 나드레가 개발된 것이죠. 참고로 건담 알테미는 이후 아리오스의 지원기 GN 아처의 모체가 됩니다. 최초의 트라이얼 시스템은 필드의 범위가 매우 작았습니다. 때문에 솔레스탈 비잉은 트라이얼 필드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나드레의 강화 기체, 나드레 아커스를 개발합니다. 팔과 다리, 소드에 장착된 각각의 블레이드 안테나들은 트라이얼 필드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건담 페이스를 가진 소드를 실드에 수납한다면 건담 마스크 오픈 모드가 발동하여 필드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었죠. 아마 세라비의 등에 장착된 건담 페이스는 이 기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네요. 각종 추가 장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나드레 아코스는 버체의 장갑제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기존 나드레에 있던 케이블, 즉 붉은 머리카락이 제외되었죠. 트라이얼 필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이지만 정작 코너에 의해 베다가 장악되어 실전엔 한 번도 투입된 적 없는 비운의 기체이기도 합니다. 이후 후속기인 건담 세라핌이 별도의 장비 없이 넓은 트라이얼 필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트라이얼 시스템도 강화된 것으로 보이네요. 작품 후반부 유엔군과의 전투에서 버체의 장갑제가 대부분 파괴되자 티에리아는 어쩔 수 없이 나드레로 출격하는데요. 사실 나드레의 전용 장비는 무릎에 장착된 빔사벨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전투에서 사용한 장비는 플루토너의 장비를 3세대 사용으로 개조한 것이죠. 버체에 비해 민첩하고 속도가 빠르지만 방어력과 화력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투에서 큰 활약은 하지 못하고 이후 반파됩니다. 이때 반파된 다른 건담들은 작중 행방이 언급되지만 나드레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요. 이전 전투에서 반파되었던 듀나메스를 남아있던 강습용 컨테이너에 수용했기 때문에 나드레의 잔해를 회수할 여유 공간은 없었을 것이고 기밀 유지를 위해 아마 파괴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